네, 펄7입니다. 펄7 참 긴장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풀어도 끝이 없고 나는 시험 포기하고 싶고 나가고 싶어도 내보내주지 않는 그 펄7. 네, 지문 한 3개 푸니까 몇 장 남았나 자꾸 세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펄7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빨리 많은 양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펄7은요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상시 공부하실 때 글의 주제별로 글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꾸 파악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지문의 3분의 1도 안 되는 양만 갖고도 우리가 답을 다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보죠. 첫 번째 지문. 네, 글이 일단 뭐죠?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펄6하고 펄7의 차이점이 있어요. 펄6는 어떻게 했었어요? 제가 항상 글의 목적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점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었죠. 근데 펄7은 그 순서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듣던 내용이 뭡니까? 독해 문제 풀 때 문제를 먼저 읽어라 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미리 읽으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는데 그냥 쌩깐 건가요? 네, 문제를 미리 읽으라는 뜻은요, 뭘 묻는지 알아야만 독해 지문을 내가 한 번에 쭉 읽어나가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 풀어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풀잖아요.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읽으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으니까 문제를 미친 듯이 빨리 읽어요. 그리고 독해해야지 갔는데 문제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막상 해석해봤자 뭘 찾을지 알 수 없으니 다시 와서 읽어요. 읽고 이제 답 찾아요. 그렇죠? 또 2번 문제 기억 안 나? 또 읽어요. 그 다음에 또 답 찾아요. 3번 또 읽어요. 또 답 찾아요. 그럼 아까 처음 애초에 왜 빨리 읽어요? 그렇죠? 무의미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독해는요, 독해 지문을 먼저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는데 이렇게 합니다. 문제 보시고 빨리 질문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세요. 미스터 쿼니 크로포드에게 왜 전화했나요? 그러면 전화 건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 여자에게 무엇을 요청했나요? 요청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읽고 나서 이 내용을 지문 옆에는 항상 여백이 있죠? 이러면 시험지에는 여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백에 빨리 쓰세요. 아, 목적을 물어봤고 요청을 묻는구나 라고 쓰란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써놓고 해석을 하실 때 뭘 하냐면 내가 써놓은 내용을 보면서 찾아 나가라는 얘기예요. 자꾸 문제 같다, 위에 갔다, 문제 같다, 위에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쓴 내용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목적 찾아봅니다. 우리 글의 목적은 어디 나와야 돼요? 당연히 도입부에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메시지도 당연히 어디 나온다? 도입부에 나올 겁니다. 그럼 도입부에 보니까 Mr. Kwan이 전화했어요. Regarding the appointment, 약속 시간 때문에 전화했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전화 녹음 메시지나 또는 이렇게 누군가가 누구를 위하여 대신 받아놓은 메시지나 항상 마찬가지인데 글의 목적이 어디에 나오냐? 가장 도입부에 물론 나와요. 단 도입부에 답이 바로 나올 때가 있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참 배경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전 표현이 나오고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전화 녹음 메시지나 일반적인 메모를 받아주는 이런 메시지는요, 목적이 어디 나온다? 도입부, 자기소개 다음에 나와요. 그런데 도입부에 답이 바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보기를 봤더니 바로 답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이상해. 뭔가 비슷한 단어도 없고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반전 표현이 나와요. 그 반전 표현 뒤에가 무조건 답입니다. 아셨어요? 그럼 반전 표현이 뭐야? 이러지 마시고 반전 표현 이런 거잖아요. 글의 흐름을 바꿔주는 것들. 뭐가 있죠? 뭐 however라든지. 그렇죠? 또는 by the way 이런 말들, 또는 뭐 흔하게 뭐 but 이런 말, 그렇죠? 또는 뭐가 있을까? 불행하게도 이런 말 잘 씁니다. unfortunately 또는 I am afraid란 말도 독해에서는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그럼 I am afraid, unfortunately, however, by the way, but과 같이 글의 흐름을 확 바꿔주려고 하는 표현들, 이런 게 반전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 뒤에 뭐가 나온다? 답이 나온다. 아셨죠? 그러면은 지금 글의 목적 파악합니다. 네, 제일 처음에 예약 시간 때문에 전화했대요. 근데 뭐라고 씹으다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여기서? But 그러나 반전 표현. 여기가 확실한 주제문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He needs to know whether you can meet him on Thursday at 9 a.m. the day before instead. 그러니까 대신에 바로 전날인 목요일 날 만날 수 있을지를 묻더군요. 그러니까 일정을 조정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 목적보다 일정 조정입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청사항이 있죠. 우리 요청사항은 항상 답의 형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글이 주제별로 글의 흐름도 정해져 있고요. 답의 형태가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미리 안다면 얼마나 쉽게 답을 찾겠습니까? 답이 어디에 어떻게 나와? 라고 알 수 있는데 왜 못 찾냔 말이에요. 요청은 보통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셨어요? 그 가장 흔히 나오는 답의 형태는 명령문. 첫째, 명령문. Please 동사원형 이런 식의 명령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could you, can you 이런 말 또는 요 표현 중요해요. I want you to 나는 네가 뭘 했으면 좋겠어. I need you to 난 네가 뭘 했으면 좋겠어. 이러한 요청 표현 보세요. I want you to, I need you to와 같은 요 표현 참 많이 쓰인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표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미리 답이 나온 힌트로서 곧 답이 나올 거야. 너 준비하고 있어야 돼. 라고 힌트를 줘요.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오기 전에 보통 가정법, if 문장 있죠? 가정법 또는 to 부정사 문장 또는 for 명사 문장 얘네가 항상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네가 만약에 뭐뭐 하다면 please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를 위한다면 please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청에 대한 답변 형태 기억하세요. 가정법, to 부정사, for 명사 문장이 미리 힌트를 주면서 뭐가 나온다? 명령문, could you, can you, I want you to, I need you to가 나온다.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이걸 이용을 해볼게요. 벌써 뭐가 나와? please 명령문 나왔어요. 얘가 벌써 뭐다? 요청입니다. 요청인데 여기는 please give Mr. Kwan a call. Mr. Kwan한테 전화하세요. 이건 누구의 요청이에요? 얘는 지금 이 제니 메시지를 받아 쓴 사람의 요청이에요. 그럼 이게 다음 거 한번 보니까 또 뭐가 있죠? 이제 he also needs you to. 요거 어때요? he needs you to. 이게 뭐죠? I need you to. 마찬가지죠? 이게 요청답이에요. 그래서 he needs you to, I need you to. 요게 요청. 그럼 어떻게 알아? bring office floor plan. 그러니까 사무실 floor plan. 그러니까 계획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디멘션 수치 같은 거. 뭐에? 그 공간의 정확한 수치 같은 거를 다음 주에 만날 때 가져오라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아셨어요? 2개 요청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포인트 줄게요. 우리가 Part 7에서 also 이런 말 나오면 중요합니다. 아세요? 그리고 글 읽어 나가는데 갑자기 무슨 월요일부터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시점 관련 표현 나왔을 때 항상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면 바짝 긴장하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럼 일단 대략 파악했으니 이제 답을 정말로 찾아볼까요? 우리가 예상한 게 파악한 게 답으로 나왔는지 네, 보자. 아까 미스터 콴이 이 사람한테 왜 전화했니? 전화건 요청 뭐였죠? 아까 우리 파악했었죠? but 뒤에 문장이 있었죠? 반전 표현 뭐가 있었어요? I'm afraid 그쵸? 또는 but, however, and by the way 또는 unfortunately 이런 말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을 바꾸자란 내용이에요. 언제로? 하루 전날. 따라서 답은 뭐가 될까요? 시간 약속을 바꾸자고 했으니까 정답 확인합니다. C번. 이게 되겠죠? 새로운 미팅 시간을 정하자. 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48번입니다. 48번은 What does Mr. Kwan ask? 이 사람한테 무엇을 요청했니? 누가 요청한 거예요? 제니가 요청한 게 아니라 콴이 요청한 거예요. 아까 요청사항 뭐가 있었죠? 아까 please 하면서 여기에 요청 하나 있었고 전화하시오. 단 이건 누구의 요청? 제니의 요청. 그렇죠? 콴은 누구예요? he. 얘가 콴이죠? 그는 뭘 원합니까? I want you to, I need you to, he needs you to. 요거예요. 알습니까? 네. 그 다음에 also 남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힌트가 무지막지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답이구나. 이런 걸 왜 못 찾습니까? 바로 한 방에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가져와라. 뭘 가져와요?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정확한 수치를 가져와라. 그럼 보기 한번 보죠. 뭐가 답일까요? 네, 가져와라. 벌써 이거 있죠? 뭘 가져와? 정보, 수치.
수치 여기 있네요. 답은 그래서 A번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Part 7의 주의할 사항 뭐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질문을 읽어라 했습니까? 그 다음 질문의 포인트를 지문 옆에 쓰고 그렇죠? 그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아셨나요? 그리고 평상시 공부하실 때 주제별로 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질문별로 어떠한 형태의 답들이 나오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노려서 찾아보자. 다음 문제 보자. 다음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은 공지예요. 그런데 문제부터 읽자 그랬잖아요.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뭐가 지금 공지가 되고 있느냐? 그럼 뭘 묻는 거예요? 공지의 목적, 공지의 대상.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공지사항이 있을 때 그 공지사항에서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자 할 때 그렇죠? 공지의 목적 어디 나와야 되겠습니까? 가장 초반부, 도입부에 나오겠죠. 그래서 도입부의 초반부에서 등장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What will most likely happen on September 12? 이거는 세부 정보 찾는 문제인데요. 세부 정보 찾는 문제는 항상 키워드를 활용합니다. 키워드 찾는 법 얘기해 줄게요.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질문 속에 있는 특정 단어가 지문 속에 반복 사용될 법한 단어가 무엇일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키워드로서 좋은 게 뭐냐? 동사보다는 명사가 좀 더 좋은 키워드예요. 근데 많은 영어 강사들이 동사를 자꾸 사용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명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왜? 동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의 다른 말,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었죠? paraphrasing. 네, 같은 의미의 다른 말로 맨날 바뀌죠. 근데 명사는 안 바뀌는 건 아니지만 동사보다는 덜 반복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명사는 똑같이 반복될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단어가 나올 때 답 찾는 게 쉽습니까? 다른 말로 바뀔 때 답 찾는 게 쉽느냐? 이거는 명확한 거죠. 뭘 써라? 동사보다 명사를 써라. 그럼 명사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가 좋으냐? 고유명사, 무조건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숫자 표현. 고유명사, 숫자 표현, 시간 표현. 그 다음 전치사 about 뒤에 나오는 명사도 아주 좋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기본 키워드고 최상급 표현도 굉장히 좋은 키워드로 쓸 수 있다. 그럼 정리 들어갈까요? 키워드 찾는 법. 키워드 뭘 쓰자? 고유명사, 숫자, 시간, 최상급, 전치사 about 뒤에 명사. 되셨나요? 요거 활용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가 뭐죠? 시간 표현이죠. 얘는 무조건 뭐다? 키워드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얘가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1번 사람 이름 나왔어요. 뭐 회사 이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고유명사 뭐다? 무조건 키워드죠. 심지어 뭐가 있어? about도 있어요. 얘를 찾아 쓰란 뜻입니다. 그럼 한번 보자. 얘를 어떻게 하죠? 지문 옆에 쓰라 그랬죠. 그럼 이제 이 지문 옆에 쓰란 얘기예요. 여기에 뭘 썼어야 돼? 아까 공지 대상이 뭔지. 그렇죠? 그 다음에 September 12. 그렇죠? 그 다음에 Desmond Hume. 됐어요. 요걸 쓰랍니다. 그럼 이제 지문에서 이 정보를 빨리 찾으면 돼요. 공지의 대상 목적 어디 나온다 했죠? 초반부에 나온다 했죠. 그럼 초반부 봅시다. 초반부에 뭐가 있어요? 항상 제목은 중요하죠. 언제나 제목은 중요해. 왜? 제목에 모든 게 담겨 있거든요. 그럼 봅시다. Ancient artwork. 그러니까 고대 예술 작품에서의 prehistory 뭐죠? 역사 이전이야. 선사시대야. 그러니까 선사시대 동물들의 이미지. 그럼 그럼 뭐야? 옛날 무슨 동굴벽화 이런 거 같이. 자, 고대 예술 작품에서의 선사시대 동물들의 이미지. 요게 이간 제목이야. 제목이고 전시회예요. 그렇죠? 무슨 전시회예요? 고대 예술 작품의 전시회예요. 이 글의 공지. 목적은 뭐예요? 고대 예술 작품의 전시회를 알고자 하는 글이네요. 파악됐죠? 네,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바로 있네요. 이건 뭐예요? 전시 장소, 전시 날짜. 그렇죠? 언제까지? 이날까지. 전시회가 이날 끝나네요. 세 번째, Desmond Hume.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 사람 누구야? 큐레이터예요. 어디 큐레이터일까요? 이 전시회장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곳의 큐레이터겠죠. 요거 파악됐나요? 그럼 넘어갑니다. 답 찾으면 돼 이제. 네, 공지 대상 했었어요. 아까 뭐가 있었죠? 전시. 무슨 전시? 고대 예술작품. 따라서 예술작품이 뭐다? 쓰이겠죠. 됐습니까? 뭐 간단하죠? 그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요것만 보면 된다 했으니까 아까 이게 뭐였죠? 전시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전시가 끝난 날이죠? 그럼 답은 뭐가 됩니까? A번.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데스먼드 휴 누구다? 큐레이터예요. 어디의 큐레이터예요? 이 단체. 따라서 그는 어디에 일해요? 여기에 일하는 사람이네요. 답은 뭐다? A번. 됐어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봐.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전체 지문을 꼼꼼하게 다 볼 필요도 없어요. 뭐만 안다면 답이 어디에 나올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야 될지만 안다면 독해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한 연습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식하게 해석하지 말자고요. 아셨죠? 네. 다음 질문인데요. 이거 새로 나온 유형의 문제예요. 이거 신토에서 나온 거 우리 텍스트 체인인데요. 우리 요즘 SNS 많이 쓰잖아요. 문자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건데요. 어렵지 않아. 이런 건 참 쉽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대화문이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Part 3 같은 것 같아요. 단지 쓰여져 있으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듣고 풀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볼까요? 먼저 뭘 보자? 질문. 네, 봐야죠 그러면. 첫 번째 주제예요. 텍스트 체인의 주제가 뭐냐? 주제는 어디 나온다 했죠? 도입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도입부 초반부에서 찾아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이 텍스트 메시지 체인에서는요. 여기 문제에 항상 시점이 언급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고받는 그 문자마다 옆에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있다는 뜻은 어디를 봐야 될지 미리 말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간이 있는 문장을 찾아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sure thing 이란 말의 뜻이 뭐냐 물어봤으니까 이 단어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봅시다.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 뭘 봐야 돼? 주제. 여기다 주제 쓰라고 했죠? 주제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아까 몇 시였어요? 몇 시? 17분이었죠? 7시 17분. 그 다음에 뭘 찾아라? sure thing을 찾아라. 네, 됐어. 그럼 우리는 요 두 개만 신경 쓰면 돼요. 뭐 이거 다 읽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뭘 이거 읽고 앉을 시간 없는데. 그럼 주제 볼까요? 안녕. 나 곧 비행기 탈 거야. 7시 30분에 이륙해요. 비행기 얘기인가? 그 다음 보니까 난 참 실망했어. 내 비행기가 어제 캔슬 됐었거든. 어제 비행기가 결항이 됐나 봐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출발하는 거야. 내가 호텔을 사러 있었어. 지금 같은 사람인 거 알죠, 여러분들? 한 명이 지금 지 혼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사람이 괜찮아. 최소한 그래도 네가 get a flight 비행편을 얻었어. 그러니까 비행기 타게 됐으니까 됐어. 이겁니다. 별다른 얘기 없어 지금. 무슨 인사말 같은 거 계속. 그러면 주제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더 읽어볼까요? Thank you for rescheduling the lunch with the client. 요거 답이네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주제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됐어. 뭐에 대한 내용일까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비행기 탄 이유가 뭐였어요? 고객과의 미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하루 호텔에 있었단 말이야. 오늘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 거야. 얘가 뭐 했으니까 클라이언트와의 런치 미팅을 시간을 다시 잡아줬거든. 아세요? 그럼 비즈니스 차. 고객과의 미팅이 있구나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요 문장. 그럼 여기서 이 특정 표현, 우리 이제 Part 7에서 어떤 특정한 이 표현이나 특정 문장 자체의 의도가 뭔지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글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앞 사람 말과 바로 뒷 사람 말이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 바로 뒷 문장은 꼭 봐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앞 사람이 뭐라 합니까? Try to go over the revenue project. 그러니까 소득 예상치를, 그러니까 수입 예상치를 go over 검토하세요. 언제? 비행 중에.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 서류를 검토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면서 서류 검토해라! 라고 했어. 근데 얘가 sure thing! 그러더니만 뭔 소리인지 모른다 치자고요. sure thing! 그러더니만 and! 그리고 나는 검토할 거예요. 뭘 검토해요? 이 서류도 또한 검토할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상대방이 야 검토해. 근데 얘가 그러죠? 알겠어. 난 그리고 이것도 검토할게. 동의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됐나요? 그럼 이제 답을 찾아 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제 물어봤죠? 아까 예상한 부분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고객과의 미팅이 있다는 거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답은 C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아까 7시 17분 부분 찾아서 sure thing의 뜻이 뭐냐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했죠?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보고서 흐름을 파악해라. 항상 글의 흐름, flow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앞에 문장에서 검토하시오 요청했습니다.
뒤에도 알겠어. 또 이것도 할게. 동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동의를 하고 있으니 답은 뭐다? B번이겠네요. 상대방의 의견에 지금 따르겠다라고 동의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괜히 뭐 문자 메시지 굉장히 긴데 실제로 다 읽을 부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읽어가면서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정답 찾고 넘어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답의 위치가 어디에 나올지 또는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야만 할지를 항상 명심하자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다음 좀 보자. 네, 역시 그 문제. 이제 좀 길죠. 드디어 여러분들 싫어하는 긴 지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벌써 겁을 먹으면 안 되죠. 신톡에서 여러분들 새로 등장한 역사적인 문제, 트리플, 삼중 지문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막막하죠? 요 정도는 뭐 껌이에요. 보죠, 질문. 제일 먼저 이 Western Republic Enterprise에 대해서 제한된 게 뭐냐? 그럼 이건 뭘까? 고유명사예요. 따라서 이게 뭘까? 키워드죠.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는 부분을 눈여겨보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 Where is? 이 회사의 위치가 어디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그럼 이 회사 이름만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간단해요. 지문 전체적으로 회사 이름이 나온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까 회사 이름을 여기다 써놓으셨어야 돼요. 회사 이름. 그 회사 이름이 나온 걸 빨리 스캔해 나가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럼 스캔하세요. 스캔이 뭔 뜻인지 알죠? 빠르게 눈으로 훑어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회사 이름 어디 있어요? 회사 이름 빨리.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렇죠? 여기. 그럼 여기서부터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고 또 회사 이름 어디 있어요? 지금 이 회사 이름이 쭉 이어져서 계속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 또 다른 회사 이름. 여기 또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계속 문제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The Company도 이 회사겠죠? The Company도 이 회사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요 두 부분에서 모든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 회사에 대하여 언급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요, 발표했대요. 뭘 발표했냐면, stating that 이하를 설명하는 걸 발표했대요. 회사가 is going through with plan, 계획 중이랍니다. 뭘 계획 중이냐? 새로운 가게를 오픈할 계획이래요. 오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오픈을 할 계획일 뿐입니다. 아직 오픈 안 한 겁니다. 어디에? 이러한 장소에 오픈을 할 계획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내년에. 아직 오픈 안 했어요. 그 다음에 this move comes after expansion effort last year largely failed. 이건 뭐예요? 작년에 expansion, 확장 계획이 있었어. 노력이 있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 엄청나게 fail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엔 fail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다시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아셨습니까? 아직 오픈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려고 한다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었고요. 아까 밑에도 있었죠? 여기도 읽어보죠. 네, 이건 누가? 이 사람이 의해서 found, 창립이 되어졌고요. 이 회사는 produce, 생산해왔어요. 옷을 생산했죠. 어떠한 옷이냐면 suitable, 적합한, 누구한테? suitable, 그리고 marketed, 시장에 내놓았어요. 누구를 위한? middle-aged adult, 중년층들을 위한. 그러니까 중년층들을 위한 옷을 생산하고 시장에 내놓은 회사입니다. 그 다음, 이 회사는 younger line, 젊은이들의 옷도 곧 생산할 거예요. 그렇죠? 됐어요? 요 정도. 그럼 이제 한번 보기 보죠. Its merchandise is currently limited to adult. 현재는 뭐다? 성인들을 위한 merchandise 제품이 있어요. 맞죠, 지금?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 해왔어? 중년층만을 위한 걸 생산해왔어. 앞으로 뭐 할 거냐? 젊은이 옷도 할 거야. 현재는 성인용만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최근에 opened several new business locations. 새로운 가게들을 오픈했어. 최근에. 안 했죠. 내년에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It is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its management. 운영진을 구조조정 얘기 아예 언급도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Intends to expand. 확장을 하려고 그래요. Overseas market. 해외 마켓으로 확장을 하는데 관심이 있대요. 근데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은 이미 작년부터 했었고 실패했었고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오픈하기로. 그렇죠? 관심 있는 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 다음 뭐다? A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우리가 어떤 특정 사람이나 특정 단체나 특정 지명을 주고서 그 사람 단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언급된 게 무엇이냐 이런 문제는 지문 곳곳에 힌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찾아가서 보기와 비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들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걸 볼 때 굳이 이런 문제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봐야 될지 봐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절약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A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는 역시 또 이 단어가 나온 문장을 보자 그랬으니까 아까 이 단어가 나온 문장에서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네, 아까 여기 있었죠. 시애틀 베이스드, 시애틀에 근거지를 둔 이 회사예요. 이 회사 어디 있어? 시애틀에 본사가 있어요. 답은 시애틀 되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아까 오픈을 할 계획인 장소들이죠. 정답은 C번입니다. 됐죠? 그러면 봐. 처음에 질문만 읽고 우리가 답이 어디에 나오겠구나 내가 예상했던 부분 거기 답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를 읽을지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56, 57이에요. 역시 그러면 또 문제 들어가 보죠. 문제 56번. 이메일의 목적, 그놈의 목적, 주제 아주 지겨워요 이제는. 그쵸?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3년 내내 한 게 독해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한 게 주제 찾기예요. 근데 그걸 아직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주제는 어디 나온다 아까? 초반부에 나온다 했으니까 위치 기억하시고 그 다음 According to the email, how will Tricom Service assist employee 했어요. 그럼 이건 문제 포인트 뭐냐면 이 회사가 직원들을 어떻게 assist 도와줄 것이냐 이거 뭐냐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요청 또는 제안 또는 뭐 해주겠다 offer 특히 offer 요 문제예요. 그래서 요 유형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럼 요청 제안 offer 문제는 어디 나오냐? 보통 후반부 쪽에 많이 나오는데요. 답의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요청 제안은 보통 이제 흔히들 아까 우리 요청 얘기했던 거 기억합니까? 요청은 please 명령문 많이 나오고 그랬죠? 또는 could you, can you, I want you to, I need you to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제안은 뭐 우리가 상대방한테 제안한테 뭘 쓸까요? 너는 뭐 해야 돼? You should, 뭐 we should,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싹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 강의에 같이 따라 나가는 딱 몇 페이지 제가 써놓은 비법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외우시고 수업을 들으시고 그걸 반드시 외우시고 다른 수업을 들으시고 그걸 반드시 외우시고 토익 공부해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다른 수업 다 쓰레기 필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답을 이끄는 표현이 아예 정해져 있는데 뭘 뭐 맨날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답을 이끄는 표현들 제가 드린 비법서 있으니 꼭 외워주시고요. offer도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제 동사가 뭐가 잘 나오냐면 ask 당연히 suggest 또는 provide 뭐 이런 식의 단어가 자주 나와요. 역시 다 정리가 되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암기해 보십시오. 네, 그럼 일단 우리 뭘 찾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찾는다. 뭐에 대한 정답 표현? 요청 제안 offer에 대한 답을 찾는다. 요 정도 기억을 하시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자? 지문 옆에 써놓자. 뭐였죠? 주제 찾아야죠. 요청, 제안, offer 찾자. 됐습니까? 그러면 주제는 초반부에 찾자 했으니 초반부에 뭐가 나와요? 제목이 있어요 벌써.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제목이 있을 때는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줘요. 제목이 벌써 뭡니까? 주차장 얘기야. 주차장 C하고 주차장 D가 폐쇄가 된대요. 아, 주차장 폐쇄 알리는 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보죠. 초반부. 이때부터 from December 2, 그쵸? 2nd부터 December 20까지. 여러분, 이 말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펄7은 글을 읽어나가면서 also란 말이나 언제부터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이런 시점 관련 표현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바짝 긴장하라 그랬죠. 왜? 중요한 얘기 나온다고 했습니다. 벌써 얘가 중요한 얘기 나올 거야 라는 힌트예요. 근데 우리 뭘 찾죠? 주제 찾아야 돼. 벌써 여기에 주제가 나오겠구나. 느낌 팍 와야 돼요. 그럼 봅니다. parking lot 여기랑 여기가 폐쇄가 된대요. 왜? due to 뭐뭐 때문에? 공사 때문에. 됐어요? 그럼 공사 때문에 주차장 폐쇄가 된다는 걸 알리는 글입니다. 주제 됐죠? 이제 뭘 찾아야 돼요?
요청 제한 offer 찾으라 했습니다. 그렇죠? 요청 제한 offer. 그럼 요청 제한 offer 찾아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일단 하고 일단 얘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주제 문장 빨리 답 찾아보세요. To announce that road need to be repaired. 도로 공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알리고자 하는 거야. 직원들에게 무엇을? 앞으로 있을 공사를. C는 뭡니까? 자원봉사를 찾는 거네요. D는 뭡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C, D 아닐 것이고 답이 A예요? B입니까? B겠죠? 직원들에게 공사 일정 알리는 거니까. 그럼 답은 B번. 어디 나왔다? 제목에서 나왔고 글 도입부에서 나왔는데 글 도입부의 힌트가 뭐였어요? 이러한 기간 관련 표현함으로써 뒤에 중요한 표현 나올 것이다. 힌트가 제시가 됐었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요청 제한 offer 찾아가야죠. 봅시다. 요청 제한 offer. 그 문장을 쭉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쭉 눈을 보세요. 쭉 보다 보면 뭐가 보여요? 아, 이 기간 동안 또 뭐가 나왔어요? 시점 표현 나왔죠. 항상 시점 표현 나오면 어떻게 했어? 바짝 긴장하라 그랬죠. 왜? 뒤에 답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면서 바로 뭐가 나와요? 답이 등장하는데 동사 아주 중요한 말 ask 나왔죠. 아까 요청 제한 offer 뭐가 나온다? ask, suggest, provide 등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답이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럼 읽어보죠. 요청을 했대요. 직원들한테 카풀하거나 그쵸? 또는 주차해라. 어디에? parking garage on 여기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거나 근데 그 대중교통 요금은 어떻게 돼? will be reimbursed 돈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돈 대줄 테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그렇죠? 이런 데 주차하거나 아니면 카풀해라. 이 내용이었어요. 네, 이게 지금 요청 제한 offer입니다. 그러면은 보죠. 무엇을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어시스트 하느냐? 뭐가 있습니까? 답은 돈 내준다는 거죠? 대중교통. 그렇죠? 답은 뭐야? B번이죠. 분명히 어디 나왔어요? 기간, 표현 나오면서 답이 곧 나올 것이야 라는 힌트를 제시하고 바로 요청 답변 S 나오면서 명확히 나와주죠. 어디에? 그 이어지는 문장에 정확히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볼지 스캔을 해나가면서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문장을 보면서 답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떠한 표현이 중요한 것인지 그럼 어떠한 정답 표현이 나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그걸 빨리 내가 느껴낼 수 있겠죠. 한 문장 한 문장 다 보지 말자. 아셨습니까? 네. 다음입니다. 또 질문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봅니다. What's indicated? 이런 문제 어렵죠? 항상. What's indicated about Loganville Community Center? 얘는 뭘까요? 역시 아까 풀었던 문제처럼 요 고유명사가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So Loganville Community Center. 그럼 두 번째 문제는 What's available for extra charge? 요거는 세부정보로서 키워드. 왜? 돈 얘기예요. 그래서 extra charge 키워드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available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offer,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제공한다는 건 보통 뭐예요? 우리 part 7에서 뭔가를 제공한다는 건 되게 이럴 때 나오죠. 당신이 언제까지 구매하면 내가 뭐 하나 더 주고, 그렇죠? 언제가 신청하면 몇 프로 할인해주고 맨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offer에는 꼭 뭐가 나오냐? 공짜다, free, 그렇죠? 또는 뭐 무엇이 이용 가능하다, available. 또는 무료다 이런 단어 이런 게 맨날 나오고 할인 discount 또는 쿠폰 또는 special offer 여러분들 이거 다 쓰시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드린 비법서에 딱 있어요. Part 3, Part 4 한 페이지 Part 4 한 페이지 Part 1 한 페이지 Part 2 한 페이지 딱딱딱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네 페이지만 외우면 LC건, RC건 다 끝납니다. 아셨습니까?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랑 Part 4 거의 똑같아 공방법. 네, 그럼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표현을 찾아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60번 보죠. 어떻게 지리, 즉 지리를 여기에 가는 지리를 알아낼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 정보 요청. 네, 우리 정보 요청이나 주문 방법이나 연락 방법은 항상 가장 후반부의 요청 제한 형태의 문장으로 답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할게요. 제일 처음에 아까 뭘 찾자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 이름, 그래서 로건빌, 여기 벌써 시작부터 나오네? 여기 나오죠? 그럼 일단 여기 로건빌 또 나오죠? 네, 로건빌 나온 부분 들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여기도 로건빌이네요. 로건빌 일단 빨리 스캔해 보세요.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 부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키워드 찾는 것이었고요. offer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빨리 써놓으세요. offer를 찾자, 키워드 찾자. 키워드는 small fee였습니다. 알았어요? small fee 옆에 쓰세요. small amount money였나요? small fee였나요? 일단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정보 요청 후반부에 나온다. 정보 요청 후반부다. 이 정도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럼 한번 파악해 봅시다. 네, 이 로건빌이라는 곳은 어디 있어요? 위치하고 있습니다. 10분 거리에 어떻게 운전을 해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건빌 동네 안에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이 로건빌 다운타운으로부터 운전해서 10분이나 떨어져 있어. 그리고 in a scenic mountain setting. 그러니까 산 경치도 멋있어요.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이 로건빌 커뮤니티 센터는 New Center for Leisure, Exercise and Relaxation.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네요. 그렇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얘가 LCC가 지금 보니까 로건 커뮤니티 센터 줄임말이네요. 이 곳은 place예요. 무슨 장소냐? 가족과 개인들을 위한 장소죠. 뭘 할 수 있는? 마사지도 받고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장소예요. 됐어요?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offer 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보죠. offer 하는 부분. offer 하는 부분은 지금 문장을 쭉 보세요. 혹시 offer와 관련 단어가 있는지. Ideal place for family get together and short business meeting. 그 스캔하는 겁니다. 굳이 해석하는 게 아니야. Comfort spot meet. 어쩌저쩌 쭉 나갑니다. Help create perfect plan for small fee. 여기 뭐가 나왔죠? For small fee.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provide라는 동사 뭐였죠? 아까 ask, suggest, provide 이런 게 뭐다? 요청, 제안, offer에 나온 동사였죠? 여기가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요거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요청, 제안 찾아야 되는데 to inquire, to 비동사 나오고 please 명령문 요청 하나.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밑에 보세요. 밑에 to contact 뭐뭐 하기 위해서는 please 어떻게 하시오? 요청 두 번 나왔고 그 다음 for 명사 나온다 했죠? 뭘 위해선 어떻게 해라? please 어떻게 하시오? 요청이 3개예요. 1, 2, 3. 3개 요청사항. 됐어요? 그럼 이제 요걸로 이제 답 찾아 나갑니다. 첫 번째. 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It's located in the heart of town. 도시 한복판에 있대. 아니었죠? 도시 다운타운에서 10분이나 운전해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산 경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도시 한복판, 도시의 심장부가 아니란 뜻입니다. 두 번째, it offers fitness activity. 그러니까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 맞네요. 아까 운동 얘기 여러 번 나왔었죠? 그 다음 세 번째, it provides catering service. catering service는 뭐냐면 출장 뷔페예요. 출장 뷔페 얘기 전혀 없죠?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는 토익에 참 자주 나온 단어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특히 Part 3, Part 4에서 출장 뷔페와 관련된 지문이 나왔을 때 오답률이 희한하게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출장 뷔페 단어 기억해두시고 네 번째, it has a cafe in the building. 뭐 카페 얘기 전혀 언급되지 않았었죠? 오답이고 답은 뭐다? B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다? 여기서도 알 수 있었고 여기서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키워드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B번. 세 번째야. 그 다음에 extra charge였네요. 요게 키워드였고요. available이니까 뭐다? offer였다. 그 문장을 쭉 스캔을 해나가다가 뭘 봤어야 된다? for a small fee. 네, 단어가 좀 바뀌긴 했지만 요게 키워드인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결정적으로 provide 등장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용 가능한 뭐예요? package of personal bathing accessory. 그러니까 목욕용품을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돈 조금만 되면 목욕하는 데 필요한 용품들 살 수 있는 거니까 답은 뭐다? D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문제요. 60번입니다. 60번은 어떻게 디렉션,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느냐? 정보 요청 방법. 아까 요청 1, 요청 2, 요청 3이었어요. 그렇죠? 세 가지 요청이었어요. 근데 디렉션 어디 있어요? 디렉션은 여기에 있네요. 여기. 그래서 요청 3에 있어요. For more information, 정보가 필요하시면 어떤 정보, 사진이나 길 안내나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십시오? Please visit 우리의 웹사이트에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웹사이트 방문이죠. 답은 A번이 됐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LC Part 3, Part 4 그 다음에 독해 Part 7은 공부 방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앞으로 제가 제공해드리는 비법서를 잘 보세요. 답을 이끄는 표현이 이 세 개의 파트가 똑같습니다. 아셨어요? 네, 단수 남깁니다. 표현 몇 개 안 돼요. 자꾸 그것만 찾아내는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LC는 그것만 듣는 연습하면 되겠고 독해는 그런 표현만 찾는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숨은 그림 찾기예요. 네, 다음 질문. 네, 이번 질문 또 빡빡합니다. 뭔가 굉장히 좀 부담되는 질문인데요. 질문부터 또 보죠. 질문이 누가 그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있느냐? 그럼 이건 뭐예요? 공지가 되어지고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특정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글 같은데 우리 항상 글의 도입부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글의 도입부에 내가 알리고자 하는 특정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이름, 그 다음에 그 목적, 위치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가장 도입부에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어디 나온다? 도입부, 초반부에 나올 것이라는 걸 이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Not stated, 언급되지 않은 것. 이런 건 좀 어렵죠. 이런 거는 보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비교해 나가셔야만 됩니다. 그럼 일단 포인트는 뭘까요? available이에요. 또 무슨 문제죠? offer죠. 그렇죠? 그러면은 offer 문장들이 얘는 벌써 예상할 수가 있어. 아닌 것은 했으니까 offer 문장들이 지문 속에 여기저기 있다는 소리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스캔 해당하면서 offer와 관련된 문장을 찾아서 보기들과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에? 등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뭐죠? 우리 아까 얘기했었어요. 정보 요청 방법, 주문 방법, 그렇죠? 또는 뭐가 있을까? 정보 요청 방법, 주문 방법, 또는 연락 방법. 주문 방법, 연락 방법, 정보 요청 방법. 전부 다 이런 건 어디 나오냐? 가장 후반부 요청자 문장이에요. 그럼 얘도 지금 뭐다?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십시오? 주문 방법이죠. 결국에는 어디 나온다? 후반부에서 요청 제한 답변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그럼 이거를 어디에 쓰라 했습니까? 아까 지문 옆에 쓰라 그랬어요. 그 문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공지에서 언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누가 조직하고 있느냐? 그럼 가장 도입부에 나온다 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From, 이 사람으로부터. 그렇죠? 이게 사람 이름이네요. 얘가 누구냐면은 인사과 부장이네요. 네, 그 다음에 요게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의 이름. 그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어디 나온다 했습니까? 도입부에 나온다 했으니까 도입부 한번 봐야죠. 제일 처음. 제일 처음 바로 뭐가 나온대? 이제 감 잡아야 돼. 언제부터? 시점이죠. 제가 시점이나 기간이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집중하라고 그랬죠. 단, 시점과 기간이 문장 끝에 나온 게 아니라 이게 항상 처음에 나올 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처음에 뭔가 시점이나 기간 나온다는 소리는 내가 앞으로 곧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보세요. 제가 강의하는데 갑자기 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러면 어떨까요? 뭐 중요한 얘기 하겠구나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벌써 감 잡아야 돼. 초반부에 나온다는 걸 알았고 얘 나왔어? 여기가 답이에요.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답이 되는구나 라고 안단 말이야. 그럼 보죠. 이 회사가 will initiate 시작해요. 무엇을? 이 프로그램을. 벌써 됐네. 이 프로그램 누가 해? 얘가 하는 거예요. 회사 이름이 뭐죠? 어쩌고 저쩌고 밀은 뭐야? 먹는 거 식사잖아. 그렇죠? 무슨 회사겠어요? 뭔가 먹는 거 관련 회사예요. 그럼 보기에서 답 뭐가 있을까요? 이거이겠네 뭐. C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Part 3, Part 4, Part 7 공통적으로 우리가 회사 이름만 보고도 그 업종이 뭔지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이런 거는 꼭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meal, 먹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건 어떨까요? apparel이란 말 잘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말로도 apparel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apparel 뭐죠? 옷 같은 거 만드는 회사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이름에 어쩌고 저쩌고 property 이런 말 들어갈 때가 있어요. property 이런 거 들어가면요 부동산 회사예요. 아셨습니까? 부동산 회사. 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십시다. 다시 답은 C번 됐고요. 다음 문제 들어가보죠. 그 다음 문제는 not stated, available, offer 스캔 하자고 했죠. 그럼 문장에서 빨리 offer 스캔 해봅니다. Some of things 쭉 읽어나가세요. 뭐 해석이 주가 아닙니다. 일단은 쭉 찾아보세요. 뭐가 등장해? 디스카운트 얘기 벌써 나와요. 그렇죠? 디스카운트 얘기 벌써 나와요. offer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 읽어라? 이 문장 읽으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 또 디스카운트 나와요. 이 문장 읽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also 나면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죠? 읽으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free 공짜. 뭐 힌트만 무지막지하게 나와. 무지막게 나와.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구나. 알았어요? 그럼 읽어보세요. 디스카운트가 있대요. 그렇죠? 그 디스카운트가 어디에 디스카운트? 체육관에 대한 디스카운트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의 공짜 상담이 제공된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다이어트 전문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있나 봅시다. Reduced fee at fitness center. 체육관에서의 줄어진 사용료. 이거 체육관 할인 얘기 맞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있으니까 not이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free 상담. 있죠? 두 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tips about healthy eating. 이건 아직 모르겠고요. internet resource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또 있다는 소리니까 쭉 스캔해보세요. 역시 우리가 offer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여기 뭐가 있어요? 또 기간 나오죠? 예, 보세요. 뭘 신기하죠? 힌트가 나와요, 먼저. 갑자기 답을 줘서 늘 깜짝 놀라게 안 하게 만들어요. 알습니까? 왜 이런 걸 요령껏 공부를 안 하냔 말이야. 수능에서도 맨날 이상한 강사들이 헛소리하고 앉아 있는데 글의 흐름이란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알습니까? 뭘 봐야 될지 내가 아는데 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냐 이거죠. 그럼 벌써 대강 쭉 보는데 뭐 공짜라는 얘기 없자 이런데 근데 기간 나왔으니 미리 봐라. 예, 오퍼 나올 거야 라는 힌트라는 거야 이게 지금. 보니까 하하 뭐가 나와? 받는 얘기 벌써 나오고 그렇죠? 여기가 답이란 거 알 수 있죠? 뭘 받을 수 있대요? Diet Plan Guideline. 그럼 벌써 C 아니네요. 됐어요? 그럼 D 남았죠? 답 D예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힌트가 뭐가 있었죠? offer를 이끄는 표현을 스캔해보자. offer에 뭐가 나온다? 공짜다, 할인이다, 쿠폰이다 등등의 표현들. 그렇죠? 그 제 비법서에 정확히 있으니까 그 비법서 4페이지 꼭 외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중요했다는 거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기간 표현 나무 중요하다 힌트 주고 그렇죠? 답이 나와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요청 찾는 거였죠? 어떠한 요청이에요? 등록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이제 제가 요청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정법 명령문. 여기 요청 하나 있네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또 쭉 보니까 for 그 다음에 명령문. 요청 2개네요. 뭐 답 명확해. 둘 중에 하나 답이에요. 그러면 등록 얘기 어디 있어요? 등록 얘기. 등록 어디 있습니까? 쭉 보세요. If you'd like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please visit 방문하시고 for further question about this program and to register 등록 얘기 여기 있네요. 그럼 레지스터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Call me 나에게 전화를 해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굴까? 나는 여기 있죠? 그렇죠? 따라서 Human Resources Director인 이 사람한테 전화 달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답은 뭡니까? C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어때요? 펄 7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지문이 길면 길다라는 것 때문에 부담감이 생기고 그렇죠? 그걸 또 막상 하나하나 읽자니 단어를 모르니까 읽어도 내용 파악이 안 되고 네, 단어는요 어차피 하루 이틀 사이에 단시간에 많은 단어를 외울 수는 없어요. 어차피 공부를 해나가면서 차곡차곡 쌓여나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만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유추하시고 단 막연히 유추하는 게 아니라 주제별 글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질지를 미리 알고 어떠한 표현이 답을 이끄는지를 내가 안다면 그렇죠? 최소한의 지문만 읽고 최소한의 단어만으로도 답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